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8과 한국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한국인의 집과 한국인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 한국인의 집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책 236쪽을 보세요. 사진이 몇 장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한국의 집인 한옥이고, 한옥은 한국의 전통 주택을 말합니다. 사진 속의 한옥은 양반이나 나라 일을 하는 관리 등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던 기와집입니다. 돌과 나무, 흙, 기와를 이용해서 지은 집인데요. 서울에 있는 북촌이나 남산 한옥마을에 가면 옛날 사람들이 살던 기와집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위가 높지 않고 재산도 풍족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기와집 대신에 초가집이라고 불리는 풀을 말려서 지붕을 만든 집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민속촌에 가면 초가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수상가옥입니다. 수상가옥은 물 위에 지은 집을 말하는데요. 베네치아, 네덜란드처럼 운하가 많은 곳에서는 물 위에 수상가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무척 낭만적으로 느껴지네요. 베네치아의 수상가옥처럼 돌로 만든 집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처럼 배를 띄워 집으로 만들거나 물 위에 건물을 직접 짓는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집인 이글루입니다. 이글루는 눈이나 얼음을 벽돌처럼 뭉쳐서 쌓고 둥글게 지은 집입니다. 북극은 아주 춥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나무나 풀 등의 재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누이트족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얼음으로 집을 지은 거죠. 네 번째 사진은 몽골족의 이동식 집인 게르입니다. 게르는 벽과 지붕은 나무가지를 연결해서 만들고 그 위에 천을 덮어 만든다고 하네요. 몽골족들은 이동하면서 양을 키우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뭇가지와 천을 이용해서 게르를 짓고 이동할 때는 게르의 각 부분을 분해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집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보니까 세계에는 다양한 재료와 형태의 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각 지역의 기후와 지형, 생활 방식에 따라 집을 짓는 모양과 재료,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전통 가옥이 있나요?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중국 각 지역의 전통 가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그런 집들을 짓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의 표를 볼까요? 표는 난방법과 난방 방식, 그리고 보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난방은 추위를 막기 위해 실내 온도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표를 보니까 난방법의 종류에는 직접 난방, 증기 또는 온수 난방, 온풍 난방, 복사 난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원리나 형식으로 난방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접 난방입니다. 직접 난방은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걸까요? 난방 방식의 설명을 보니까
연료를 직접 태워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료는 열, 빛 등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태우는 재료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가스, 나무 등이 모두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난방은 이런 연료를 직접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고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을 말합니다. 제일 오른쪽 보기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 난로가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한 전기 난로가 나오기 전에는 난로 안에 연료가 되는 석유나 나무 등을 넣고 직접 태워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게 하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또 집 안에 벽에 구멍을 내고 나무를 잘라 넣어 불을 피우는 벽난로도 직접 나무를 태워 열을 내는 장치니까 직접 난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기 또는 온수 난방입니다. 증기는 물이 열을 받아서 기체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온수는 따뜻한 물을 말합니다. 증기 또는 온수 난방의 난방 방식 설명을 보시면 열을 내는 장치를 실내에 두고 그 속에 실외의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 온수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기를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통해 따뜻해진 물이나 증기의 열이 실내의 공기에 전달되어 난방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한국에서는 비교적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 라디에이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보일러 대신 전기를 이용한 라디에이터도 가정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풍 난방입니다. 온풍은 따뜻한 바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난방 방식의 설명을 보시면 가스, 증기, 온수, 전기 등으로 공기의 온도를 높여 내보내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해 공기를 데운 후 그 공기를 내보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보기의 그림을 보시면 온풍기가 있네요.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기계입니다. 요즘 짓는 건물에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기능과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난방법은 복사 난방입니다. 난방 방식의 설명을 보시면 벽, 바닥, 천장 속에 파이프를 넣고 그 속에 온수, 열풍 등을 보내줌으로써 벽, 바닥, 천장의 표면 온도를 높여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장은 지붕의 안쪽, 즉 실내에서 위로 고개를 들어볼 때 보이는 윗부분을 말합니다. 파이프는 액체나 기체 등을 옮기는 데 쓰는 관이고 열풍은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파이프에 온수나 뜨거운 바람을 넣고 그 열이 파이프와 직접 닿는 벽, 바닥, 천장 등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그림을 보시면 온돌이 나와 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시설인데요. 구멍을 만들고 불을 피워 뜨거운 기운이 나오면 그 열기로 바닥 아래의 돌을 데워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표에 나와 있는 난방법과 그 예를 살펴봤는데요. 각 난방법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나요? 각 난방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직접 난방의 예인 난로를 생각하면 금방 따뜻해지고 연료도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무나 석유 같은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겠죠. 물을 데워 열을 전달하는 온수난방은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고 넓은 곳을 골고루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을 데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료를 낭비하기 쉽고 파이프를 건물 안에 넣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온풍 방식으로 난방을 하면 금방 실내가 따뜻해지지만 공기가 답답해지고 피부나 기관지에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복사난방은 복사열이 바닥에서 높은 천장까지 도달하므로 보통 난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천장이 높은 방의 난방이 가능하며 위와 아래 온도 변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난방은 바닥, 벽, 천장 등 건물 구조체 내부에 온수관 등을 매입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비비가 비싸고 온도를 높이는 예열 시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난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각 난방법의 장점만 가진 우수한 난방기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대화에서는 영수 씨와 제임스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씨가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한옥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잠도 자면서 한옥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고 오는 것이 한옥 체험입니다. 제임스 씨가 한옥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영수 씨와 제임스 씨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온돌방에서 자보니까 어땠어요? 겨우 한두 번 불을 떼서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어요. 게다가 난방을 해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다니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던걸요. 언젠가 신문에서 온돌 난방법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더욱이 요즘은 전통적인 한옥의 소재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온돌도 온돌이려니와 방 사이에 놓인 탁 트인 마루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잘 보셨어요. 온돌과 마루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온돌이 겨울을 위한 장치라면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지요. 하지만 한옥의 매력은 그런 기능적인 면에도 있지만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 우아한 한복의 곡선을 닮은 부드러운 형태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룻밤 만에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어때요? 시간을 내서 체험해 보시길 잘했죠? 네, 우연히 체험단 얘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좋은 경험도 못하고 한국을 떠날 뻔했어요. 모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영수 씨와 제임스 씨의 대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씨가 제임스 씨에게 질문합니다.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여기에서 체험은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고요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문법 다고요는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물어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들은 내용을 믿기 힘들어 확인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은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말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비가 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확인하려면 비가 와요의 간접 인용문인 비가 온다고 하다에서 하다를 요로 바꿔서 비가 온다고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상대방이 등산하자 라고 했을 때 이를 확인하려면 등산하자의 간접 인용문인 등산하자고 하다에서 하다를 요로 바꿔서 등산하자고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대화 전에 제임스 씨는 영수 씨에게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영수 씨는 이것을 잘못 들었거나 다시 확인하려고 한옥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영수 씨가 계속 말합니다. 온돌방에서 자보니까 어땠어요? 한옥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온돌방입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먹고, 자고, 일을 하고, 쉬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고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 방식이라서 침대 생활을 하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임스 씨는 온돌방이 매우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온돌의 장점에 대해서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두 번 불을 떼서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참 놀라웠어요. 여기에서 불을 떼다는 불을 지피어 타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밤새도록에서 밤새다는 밤이 지나 날이 밝아오다라는 의미인데 도록과 함께 쓰여서 밤이 셀 때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놀랍다는 감탄할 정도로 굉장하거나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제임스는 온돌방의 난방 효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문법 단위는 뜻밖의 일이라서 놀라거나 감탄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니처럼 문장 끝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정말 부러워에서처럼 단위 뒤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 등을 넣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 문장에서 온돌방이 한두 번 불을 떼서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탄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느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난방을 해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다니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던걸요. 여기에서 탁해지다는 형용사 탁하다에 여지다가 붙어 동사가 된 단어입니다. 탁하다는 공기나 물에 다른 것이 섞여서 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탁해지다라고 하면 탁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이롭다는 놀랍고 신기한 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 다 못해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난방을 해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는 온돌방이 너무 놀라운데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느낌, 즉 경이로울 정도의 상태라는 의미에서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법 다 못해는 형용사의 경우 상태의 정도가 지나쳐서 그 이상의 극단적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 문장 마지막에 던걸요라는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과거에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감탄하듯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임스 씨는 온돌방을 체험할 때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던 느낌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탄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 씨가 말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온돌 난방법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언젠가는 이전에 어느 때라는 의미로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과거의 어느 때를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다는 비용이나 물자, 노력 등이 적게 든다라는 의미이고
위생적이다는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목받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수 씨가 본 기사에서는 온돌 난방법이 돈이나 물자도 적게 들면서 건강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네요. 영수 씨가 기사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전통적인 한옥의 소재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더욱이는 그런데다가 더라는 의미입니다. 또 소재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한옥의 소재는 나무와 돌, 흙이 되겠죠. 자연 친화적은 자연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연에 유해한 것이 적은 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필요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꽃을 심고 자연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연을 가깝게 느끼면서 살게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고 자연을 가깝게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생산한 농약은 해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나 다른 곡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농약은 해충만 죽이고 다른 농작물에는 나쁜 영향을 덜 줍니다. 자연에게 악영향을 덜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농약을 자연 친화적인 농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한옥을 만드는 재료, 소재가 자연 친화적이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돌도 온돌이려니와 방 사이에 놓인 탁 트인 마루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여기에서 탁은 아무 막힘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트이다는 트다의 피동형으로 장소가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없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루 앞 뒤로 문이나 물건이 없이 트여 있으면 무척 시원하게 느껴지겠죠? 또 온돌도 온돌이려니와에서 이려니와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의 사실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 문법 앞에 도를 덧붙여서 도, 이려니와의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온돌도 좋았지만 거기에다가 방 사이에 놓인 탁 트인 마루가 인상적이었다는 의미로 이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제임스 씨의 말을 듣고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잘 보셨어요. 온돌과 마루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온돌이 겨울을 위한 장치라면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지요. 여기에서 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계, 도구 따위를 그 장소에 장착하는 것 또는 그 기계, 도구, 설비를 말합니다. 햇빛을 받은 앞마당의 공기는 가벼워져 위로 떠오르는데요. 뒷마당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는 앞마당 쪽 비어있는 공기로 이동을 하면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앞 뒤가 탁 트인 마루에 앉아 있으면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돌이 난방을 위한 장치라면 마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옛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수 씨는 한옥의 기능적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영수 씨의 말을 듣고 제임스 씨가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한옥의 매력은 그런 기능적인 면에도 있지만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 우아한 한복의 곡선을 닮은 부드러운 형태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 씨는 한옥의 매력이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형태의 아름다움에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처마는 지붕이 건물 벽 밖으로 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또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의미합니다. 처마 전체를 앞이나 뒤에서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곡선의 형태가 한복의 곡선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에서 이라든가 라는 문법이 보이는데요. 이 문법은 이라든가 형태로 사용되어 어느 것이나 선택되어도 상관없는 사물들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한옥을 이루는 부분 중에서 한복의 곡선을 닮은 지붕과 처마를 함께 말하기 위해 이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룻밤 만에 한옥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어때요? 시간을 내서 체험해 보시길 잘했죠? 여기에서 이거는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특별한 의미 없이 상대방이 앞에서 한 이야기나 상황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덧붙이는 말입니다. 또 하룻밤 만에에서 만은 주로 조사 에나 이다와 함께 쓰여 앞에 사용된 시간을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다의 의미로 제임스 씨가 한옥 체험을 위한 시간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 우연히 체험단 얘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좋은 경험도 못하고 한국을 떠날 뻔했어요. 여기에서 얘기는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또 기의 망정이지 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법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우연히 벌어진 다행스러운 상황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제임스 씨는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몰라서 한옥 체험을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우연히 한옥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옥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한옥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옥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지 않았더라면 한옥 체험을 못한 채로 한국을 떠났을 겁니다. 우연히 얘기를 들어서 한옥 체험을 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경험도 못하고 한국을 떠날 뻔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화에 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푸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온돌 난방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를 모두 고르십시오입니다. 여기에서 모두라는 말이 있으니까 답이 한 개가 아니겠죠? 한옥에 대한 신문 기사를 소개했던 영수 씨의 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영수 씨가 기사에서 본 내용은 온돌 난방법이 경제적이고 위생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자연 친화적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셨나요? 네, 바로 1번.
소재가 자연 친화적이다. 3번. 부를 때도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지 않아서 위생적이다. 4번. 한 번 불을 때면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므로 경제적이다. 이 세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2번. 지붕과 처마의 곡선은 한복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 내용은 제임스 씨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옥의 매력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아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답도 영수 씨의 말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제임스 씨가 온돌도 온돌이려니와 탁 트인 마루가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했죠. 이 말을 듣고 영수 씨는 온돌과 마루는 한옥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돌이 겨울을 위한 난방 장치이고 마루는 여름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온돌과 마루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제임스가 생각하는 한옥의 매력을 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씨가 대화에서 했던 말로 써보면 지붕이라든가 처마라든가 우아한 한복의 곡선을 닮은 부드러운 형태의 아름다움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체험한 한국의 전통 주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인데요. 먼저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해요. 여기에서 아시다시피는 동사 알다의 높임말 아시다에 문법 다시피가 붙은 말인데요. 다시피는 주로 알다, 보다, 느끼다, 짐작하다 등의 동사에 붙어 듣는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 바와 같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시는 것과 같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또 신발을 신은 채에서 은 채는 어떤 행위를 한 상태 그대로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발을 신은 그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발을 벗고 생활의 버릇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버릇하다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어 저절로 굳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반복되어 저절로 익숙해지니까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다른 것이 이렇게 좋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발 위생에도 좋고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의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를 경험하고 그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좌식 생활은 먹고 일하고 쉬고 자는 등 모든 생활이 바닥에 앉아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말합니다. 바닥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죠. 이에 반해 주로 서거나 의자, 걸상 등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입식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바닥이 아닌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일하거나 쉬고
바닥보다 높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파티를 할 때도 선체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이런 생활의 차이가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전통 주거 문화에 대해서 색다른 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중국과 다른 주거 문화가 있다면 이렇게 짧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